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어 영역 100점 1등급의 비결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수능 용어를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 나왔던 거는 반드시 재활용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용어를 완벽히 알아야 한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강남대성학원이나 서초 메가스터디에 가서 학생들한테 상징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부터 저 뒤에까지 다 물어보면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비둘기는 평화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요. 자,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 그런데 3분의 2 넘는 학생들은 상징어를 답변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러 온 겁니다. 중3은 알아요. 상징어가 뭔지. 자, 중3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깡충깡충, 둥둥, 졸졸졸,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장아장, 의성어, 의태어가 상징어입니다. 그런데 재수를 하러 온 학생들은 상징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상징을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용어가 안 되어 있다. 6월 평가원 때 A형에서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개연성이었는데 초토화됐어요. 개연성이 무엇이냐? 그럴듯한 허구,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다. 따라서 그럴듯하다라고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9월 평가원 때는 껍빛단이라는 소설이 출제되었는데 역시 A형 학생들이 현학적을 몰라서 태반이 틀렸습니다.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며 뽐내는 태도라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데 쓱 보고 현학적이라는 의미를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처음 출제된 게 아닙니다. 역대 수능평가원에 전부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대장금에서 2011년 6월 평가원 때 드라마 대장금 대본이 나와서 고즈넉하다를 모르니까 틀려요. 안타깝게도. 아주 고요하고 쓸쓸하다, 호젓하다. 그 뜻을 모르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출제위원이 알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수능 용어는 영어도 해석이 안 되고 어휘가 안 돼 있으면 힘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어도 수능 단골 용어나 기본 용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문맥으로 이렇게 단골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들이 괴리, 병치, 반추 등등 아주 많은 용어들이 재활용되어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작품까지도 딱딱딱딱 알아두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행 국어 문제가 제시문이 있고 보통은 3문제가 나옵니다. 2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맨 처음에 형식 문제가 나옵니다. 본지전개 방식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적용하기. 요게 이제 3점짜리고 이 문제까지 제시문을 완벽히 장악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4문제가 나올 때는 어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3문제지만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 문제, 적용하기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형식 문제나 어휘 문제는 부가적으로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시문만 완벽히 장악하면 문제는 그냥 저절로 풀린다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수능장은 너무 떨립니다. 수능장은 자, 지금 굉장히 고요하죠. 이렇게 많은 인원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모여 있으신데 정말로 고요하죠. 수능장은 천지창조 때의 태초의 침묵. 오로지 시험지와 나와의 주객일치를 이루어야만 되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따라서 이 떨림 현상이 평소에 안 드러나다가 고3 때 딱 드러나기 때문에 3월 교육청부터 그게 드러나는데 떨림 현상 자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시문 자체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고1, 고2까지는 선생님 감이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채점해 보니까 4등급이 나왔네요. 느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본 줄 알았는데 5등급 나와버려요. 이런 학생들이 재수하러 와요. 그래서 빨리 감과 느낌을 버리고 오늘 꼭
가지고 가셔야 될 거는 철저하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제시문에서 다 끌어오는 소통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만 2번, 3번, 4번, 5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EBS를 암기하면 어떻습니까? 자, EBS 완전 다른 글입니다. B형에서 전향력이 나왔는데 EBS 교재는 그냥 한 단어만 나왔어요. 수능의 글은 완전 다른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2문제가 과학 제시문에서 나온 거고, 베토벤의 음악이 나왔어요. EBS에서. 그런데 100% 다른 글입니다. 소재만 달라요. 단소공 완전 다른 장면에서 출제가 됐어요. 옥루몽 다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EBS를 변형 문제를 공부하는 게 또 필요한 이유는 이 교재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올해 재수생들도 몇 명 있었는데 EBS 교재 전체에서 3문제밖에 안 틀려요. 그런데 5권을 다 풀었더니 10문제 남짓밖에 안 틀립니다. 근데 고3들이 풀 때는 실력이 마치 올랐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교과서처럼 너무 쉽습니다. EBS 교재 자체가. 이렇게 변형 문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거, 깊이 있는 거. EBS는 아주 쉬워서 그때는 다 봤는데 수능이나 평가원을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글이니까 수능장 가서 처음 만나게 된다. 수능장 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오면서 이론상 제시문만 알면 되지만 제시문이 안 들어온다. 철저하게 소통 훈련을 한다.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오면 처음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더딥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올바른 방법 같지가 않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그래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어 라고 하고 끌어오면 자기 확신이 생겨요. 믿을 건 제시문밖에 없고, 그러면서 시간 단축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 단축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면 1등급 나옵니다. 문맥 맥락까지 읽어준다면 100점 만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답을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요게 이제 2번째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 수능 용어를, 기본적인 용어를 알자. 2번째, 제시문에서 끌어오고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건 오로지 제시문이다. 따라서 수능장에서 여기에 필살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 훈련하면 시간이 단축이 되고 자기 확신이 생겨서 문맥,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강조점입니다. 3번째 강조점,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일주일에 한 회씩 풀어라. 잘 적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제시문을 잘 파악해라. 수능 용어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러나 몰라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입니다. 이게 100점을 만들어줍니다. 자, 수능평가원에서 나왔던 20년 전 수능 문제가 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자, 젊은 선생들은 문제도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은 손도 못 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96 수능까지 아주 옛날 수능인데 이거를 저는 다 풀게 하고 수업을 합니다. 작년 제가 여기 수원 영통 선인학원에 처음 왔을 때 첫날 김수영의 폭포를 했어요. 김수영의 폭포를. 20년 지나서 첫날 했던 수업이 2013 수능에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김수영의 폭포할 때 형광등 다 꺼버리고 캄캄한 데서 시작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때 첫날 수업이 강렬했는데 그게 이렇게 수능에 나온다는 겁니다. 94 1차 수능 19번 문제가 3점짜리 33번 문제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EBS를 한 선생님들마다 다 적중했다고 자랑하는데 적중은 당연한 거고 김수영의 폭포는 전국에서 이규환 선생 혼자 적중한 겁니다. 왜 그러냐? 20년 전 수능이니까 안 해줬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기출분석 특강이나 문학종합에서 당연히 해줬던 거고 올해 9월 평가원입니다. 유치원의 생명의서가 B형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올해 9월 평가원 B형시험지에. EBS하고 상관없이 20년 전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 20년 전 수능하고 06 수능에 있는데 역시 B형에서 나왔습니다. 0406 평가원에 있는 성산별곡이 EBS에 없었는데 작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올해 수능만 하더라도 A형의 난소공이
0406 평가원과 2009 수능 두 번이나 나왔는데 올해 A형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홍길동전 예로 들겠습니다. 홍길동전 낼 게 없다. 너무 쉽지 않느냐. 그런데 어려운 10문제 중에 2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길동전 전국에서 적중한 사람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96년 수능, 지금으로부터 14년, 18년 전 수능이죠. 근데 올해 적중했습니다. A형에서. 옥루몽,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루몽. 작년 학생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강남매가에서 수업을 듣던 분당 여학생이 선생님 저 수능 보는 꿈을 꿨습니다. 야, 무슨 작품이더냐? 천변 풍경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능날. 그래서 그 꿈 나한테 팔아라 해서 제가 샀고, 얘들아 이게 학생이 꿈을 꿨다니까 우리 요거 1순위로 밀자. 나올 때 됐다. 그런데 노량진 매가에는 국어 선생님들이 10분이 넘어요. 근로장학생들이 가서 다 들어요. 막판에 찍기 할 때. 그래서 다 고전소설은 모든 선생님이 구운몽을 찍었는데 현대소설에서 이규환 선생만 이걸 찍었어요. 근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학생이 도와주잖아요. 이제. 자, 근데 이제 올해가 더 놀라워요. 올해 성북 메가스터디의 한성여고 학생이 역시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 보는 꿈을 꿨어요. 옥루몽 축제됩니다. 여기 10문제 중에 어려운 거 3문제나 있어요. 근데 올해 이게 적중한 거예요. 옥루몽이 B형 시험지에 4문제 중에 3문제가 어렵고 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학생들이 꿈을 통해서 선생을 도와준 건데 이게 사실은 2009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평가원을 무조건 풀어야 한다. 수능 평가원에 나온 좋은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고 교과서가 결국 EBS에 실린다. 따라서 EBS를 풀는데 EBS와 수능 평가원이 중복된 데서 나온다. 이게 6월 평가원도 지켜졌고 9월 평가원도 지켜졌던 겁니다. 옥루몽은 학생들이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써줬어요. 옥루몽을 적중했다니 정말 이거 볼 때부터 힘이 솟았고 문제지 페이지 확인한다고 넘겨요. 학생들이. 근데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옥루몽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청준의 소문의 벽은 EBS하고 상관없었는데 2009년 9월 평가원 잔인한 도시라는 소설에서 전지불빛이 나옵니다. 자, 빨치산이 횡행하던 시절에 엄마하고 나만 살아요. 꼴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국군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닭달에 대고 빨갱이를 소탕하려고, 저녁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또 행패를 부립니다. 엄마하고 내가 자고 있었는데 방문이 탁 열리면서 후레쉬가 어머니 얼굴을 비춰요. 상대편은 전혀 안 보여요. 그 전지불빛을 비추면서 남이냐 북이냐 선택하라. 그런데 상대편이 안 보이니까 남인지 북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어린 나에게 평생도록 끔찍한 충격인 거예요. 그 전지불빛 모티프가 이청준 소설에 나오는데 그게 2009년 9월 평가원에 사실은 잔인한 도시라는 소설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EBS를 달달달달 외워봤자 완전히 다르게 출제가 되는데 역대 수능 평가원을 공부하는 게 최고의 대비 방법이다 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야 한다. 자, 학생들은 국어 문제지를 검토해보면 자,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것. 자, 15번 문제를 학생들이 풀었을 때 처음에 자, 이게 이제 98 수능 15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수능은 좋습니다. 문제가.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자,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졌죠. 모양새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기능이 문제네요. 삼수생이 이 문제를 처음 이해했다. 삼수를 하면서. 양자, 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입니다. 일진일퇴. 한 발 나아갔다가 한 발 물러섭니다.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 진퇴양난. 자, 2번은 갑론을박이 있고 점입가경 4번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고3 때, 재수 때, 삼수 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풀어보세요.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자, 이제 손 들어 주십시오. 자,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진다. 양자택일 손 들어 주십시오. 양자택일이다. 자, 15분 정도 됩니다. 일진일퇴 손 들어 주십시오. 일진일퇴. 기능이 좋아졌네, 일진. 모양새가 마땅치 않네, 일퇴. 자, 일진일퇴 손 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진퇴양난 손 들어 주십시오. 반절 이상의 참여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능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문제에 할당된 시간이 사실은 1분 30초도 안 됩니다. 지금 시간 초과에 다 걸리니까 아드님을 따님을 호통칠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만 잡고 갑니다. 자, 다시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양자택일 손 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15번 그대로입니다. 일진일퇴 손 들어 주십시오. 일진일퇴. 일진일퇴. 좋아요. 진퇴양난 손 들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들은 40여 년 50여 년 어휘를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정답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 아들이 왜 이걸 틀리지? 세상에 우리 딸이 이걸 모를까? 그런데 자녀분들은 18년 19년 언어 생활을 한 거죠. 어휘가 다릅니다. 영어도 엄마에게 해석을 한 다음에 풀어보세요 하면 어머니는 맞춰요. 근데 아들은 해석을 해도 틀립니다. 어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고3 때 양자택일로 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데 지금 선택을 아무 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인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풀고 나서 학생이 틀렸네 하고 자기 욕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답을 바로 입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한테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입력하지 말고 똑같이 만든 다음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겁니다. 사지선다로. 그래서 두 번째 풀 기회를 가졌더니 재수 때 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심하게 욕을 해놓죠. 두 번이나 틀리다니. 근데 사실은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왜? 나의 약점을 알려주고 분명하게 내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문제다. 자, 기능이 좋아졌어요. 일진 맞아요. 모양새가 나빠졌어요. 일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매력적인 오답이죠. 빗줄이 여기까지만 그어져 있으면 일진일태가 답일 겁니다. 그런데 모양새에 치중했으니까 또 일진이 나와요. 그리고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일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진일태 플러스 일진일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나오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따라서 이걸 삼수생이 처음 이해했습니다. 수능 문제가 이렇게 허를 찌르고 절묘합니다. 예산이 6억입니다. 6억. 저희가 내는 문제는 한 문제당 4만 원에서 8만 원짜리 문제예요. EBS 교재도. 한 문제당 바쁘게 강의하면서 4만 원에서 8만 원짜리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상위권 애들은 틀렸는데도 고맙다고 해요. 야, 이렇구나. 진짜 좋은 문제란 역시 수능과 평가원이고 완성도가 높으면서 내 실력을 키워준다. 딜레마.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모든 문제지에 맞았다 틀렸다인데 확신을 가지고 풀어서 맞았다. 이건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사람은 압니다. 운으로 맞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애매한 거 있어요. 맞았기는 맞았는데 여전히 애매합니다. 국어에는 아주 많아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맞으면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두 번 연속 틀린 아주 고마운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반드시 총복습을 해야 한다. 이래야 완전히 내 것이 된다. 사지선다로 다시 푼다. 다섯 번째 총복습. 복습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올해 경기고등학교 이동원 학생이 3월에 89, 4월에 89, 6월에 89, 7월까지 89, 89.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분석을 해서 너 복습이 안 돼 있고 당연히 그 점수밖에 안 나온다.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제 100점이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 자, 수능 공개자료실에 가서 해설지, 기출해설지, 2014 수능 해설지를 받아서 넘겨보면 이런 학생들이 나옵니다. 5가지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필기를 해주십시오. 수능 용어 잘 이해한다. 사전 찾는 습관은 2, 3개월이면 됩니다. 두 번째,
감과 느낌을 버리고 제시문에 근거해서 반드시 푼다. 세 번째, 현장에서 따라오듯이 수능과 평가원을 매주 실전 훈련을 한다. 네 번째,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다섯 번째, 총복습을 한다. 그러면 1등급은 기본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해설지 잠깐 봐주십시오. 첫째 장, 3반수생이 3반수를 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낸 글입니다. 자, 그 표지 봅니다. 너를 나로 바꾸어서 읽으면 아주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말이다. 한 번쯤 그 긴 혀를 뽑힐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계획 만들어 놓고 그 실천은 엉망이다. 오늘 또 너는 10시간의 계획을 세워놓고 겨우 2시간분을 채우는데 그쳤다. 쓰잘것없는 호승심에 충동된 8시간을 낭비하였다. 물론 이 8시간을 낭비하였다고 너의 인생이 당장 망쳐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것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제 나를 위해 주문을 건다. 남은 날 중에서 단 하루라도 그 계획량을 채우지 않거든 나는 이 시험에서 떨어져라. 하늘이 있다면 그 하늘이 도와 반드시 떨어져라. 그리하여 주정뱅이 떠돌이로 낯선 길바닥에서 죽든 아무것도 모르고 날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해서 일찌감치 독약을 마시든 해라. 3반수생이 목포 홍일고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자연계 100점, 400점 만점자가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나왔어요. 목포 홍일고 출신 3수생이었습니다. 서초 메가 유일하게 만점자인데 학원 다녀서 뭐 강의 다 듣고 이랬던 학생인데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근데 표준 점수가 542점이에요. 표준 점수가 542점인 이유는 화학이라든가 지구과학 같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전주 상산고 3학년이 547점이 나왔어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546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아주 어려웠던 게 화학 1, 2, 그리고 생물 1, 지구과학 1, 이게 표준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것인데 3반 수생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 해설지 이쪽 밑에 2015 수능 잘 보는 방법, 선자신감, 부당연한 실력 향상. 자, 아침형 수험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마무리 필살기가 100점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시험 당일 아침에 할 일, 시험 중에 할 일, 그리고 시험 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해 100점 1등급 받은 학생들. 자, 100여 명이 저에게 원서를 써도하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0여 명이. 그 100여 명 중에 국어 100점이 3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 숫자가 75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수업받은 학생도 20명이 넘어요. 100점 만점 1등급 학생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올해 이제 동탄국제고 학생이 고3이 1회입니다. 처음인데 아마 이제 상속자들을 보시면 이 동탄국제고가 배경이 되면서 야, 저렇게 학교 건물이 멋있냐. 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담겨 있고 최영도 멋있잖아요. 굉장히. 예, 그렇죠. 그런데 동탄국제고 학생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물들은 싹 빼셔야 됩니다. 사랑 싸움 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진짜 공부만 합니다. 여기 와서. 아주 모범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이 가장 중요하고 수능 끝나고 써준 30여 명의 학생들이 메가스터디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써준 학생 중에 이걸 광고인 줄 알고 안 보다가 9월 평가원 끝나고 다급해서 읽어보니까 100점 1등급의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1등급 나온 학생도 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3페이지 5번째 학생 100, 50, 47입니다. 대원외고 김건우 학생입니다. 자, 표준 점수가 무려 540이니까 올해 한국지리 하나 틀렸다 47점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국사 너무 쉬웠어요. 50점하고 똑같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문과 고득점 만점자가 32명이 나왔는데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540에서 543 사이입니다. 그런데 김건우 학생은 오늘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이 써준 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째 학생 꼭 읽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주십시오. 자, 13번 학생 보십시오. 분당 한솔고 정윤주 학생. 수능날 내 생애 최고의 점수가 나온 겁니다. 100, 195, 47, 50인데 서울대 사과대에 오늘 합격했습니다.
지역균형으로요. 14번째 학생, 15번째 학생. 15번째 학생이 아까 89, 89, 89, 89 나온 학생입니다. 3월, 4월, 6월, 7월까지. 그런데 이 이동원, 경기고 이동원 학생은 형이 이종훈입니다. 제가 가르쳐서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에 합격을 했었어요. 공부학번. 그러니까 형이 갔으니까 이제 형이 써준 글이 교재에 있어요. 형이 쓴 글을 읽으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온 결과 이렇게 100점이 나온 겁니다. 89, 89, 89, 89를 극복을 할 수 있다. 16번째 수원외고 학생입니다. 김나린 학생 100점입니다. 자, 쭉 넘기겠습니다. 그 A형 해설지에 1번 해설지 보십시오. 9페이지 오른쪽입니다. 형광사인 벤치를 해주십시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자,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반드시 1번에서 45번까지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요거 찾아야 됩니다. 제시문에서 못 찾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디 있냐.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요게 안정적인 1등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이 오답인 근거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해설지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내년 수능에 반영되는 거니까 꼭 풀도록 하고 6개월 있다 풀면 또 틀립니다. 이번에 풀었다 6개월 있다 풀면 틀렸던 걸 또 틀리게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수업 한번 듣고 확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 복습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B형 시험지가 있고 20, 21쪽에 이규환 선생 빌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감히 전국 최고다. 매년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합격 기록을 남겼는데 올해도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경찰대 사관학교도 합격자가 아주 많아요. 벌써 23쪽에 B형 시험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B형 해설이 끝나면 32쪽쯤에 가면 자연계 잠실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 이과인데 국영수 100, 화학원이 아주 어려웠어요. 48, 생물투 47인데 표준 점수가 무려 540입니다. 538까지가 지금 서울대 의대 합격선입니다. 전국에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40선이면 이게 전국 10등 정도의 점수입니다. 자, 인강과 현강 변형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21번째 여기서 들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자도 1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22번째 학생 보십시오. 이 학생은 충남외고 졸업생인데 추석특강 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너무 탁월했다. 추석특강 때 찾아왔는데 제목이 이래요. 수능역전, 인생역전. 근데 써준 글 보십시오. 장난 아니게 소설을 한 편 써놨습니다. 배운 대로 그 추석특강 때 남은 기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나옵니다. 24번째 동탄국제고 학생인데 이 학생은 채점해 보니까 성적이 더 올랐어요. 이 김태훈 학생은 동탄국제고인데 100 그리고 영어가 95라고 저한테 알려줬고 생활과 윤리 경제 4747인데 고려대 경영 수시를 가야 되느냐 연세대 경영 정시로 갈 수 있겠느냐를 저하고 10여 차례 이상 카톡을 주고받고 상담을 했는데 가서 대충 쓰고 와라. 정시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끌려가면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고대 경영이 연대 경영보다 더 좋은 측면도 많다. 전국의 기업체의 부회장들이 가장 많다. 연대 경영이 약간 높은 것 같지만 고대 경영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수능 끝나고 점수, 성적표 나와보니까 영어가 2점 올랐어요. 97점으로. 그러면 고대 경영 보러 가지 않도록 말렸을 터인데 가채점 결과 때문에 고민을 좀 잠깐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올라버리더라고요. 더. 자, 어쨌거나 뭐 고경 영경으로 갈 겁니다. 국사를 안 한 것을 후회하지만 사실은 뭐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뒤에까지 지금 30여 명이 써준 건데 여기 수지고 문진영 학생도 표준 점수가 534나 되죠. 사과대를 정시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상필 학생이나 문진영 학생 거를 읽고 우리 학생들이 나도 이렇게 하면 100점이나 1등급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1등급은 기본이다. 100점 만점이 되도록 자, 12월 말부터 해서 1년 동안 40주, 39주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설 때 쉬려고 했는데 여기 학부형들께서 항의를 학원에 해가지고 고3인데 왜 설에 쉬어요 선생님 수업 해주세요 해서 설 때도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통지역 학부모님들 굉장히 높은 이 학구열을 학생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그러면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 나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그 책 뒤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문자를 넣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